사람이 살 수 있는 집에는 다 주부가 있어. 왜냐? 가정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주부거든. 듣는 웹툰 웹툰이스타 338화 주부 육성 중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민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리뷰할 웹툰은 임현 작가님께서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한 주부 육성 중이라는 작품이에요. 임현 작가님 전작이 있으시죠? 네, 이면 작가님 전작은 네이버에서 연재했던 플랫 다이어리라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작품이시죠? 이 작품이 플랫 다이어리도 약간 자전적인 얘기에서 시작한 작품이라고 해요. 주부 육성 중은 자전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자전적인 얘기라기보단 주변을 관찰한 얘기에 가까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부 육성 중 어떤 작품인가요? 주부 육성 중은 제목이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주인공 이름이 육성 중이죠. 육씨. 그래서 주부인 육성중 씨라는 뜻도 있고, 두 번째로는 주부를 육성하는 중이다. 그래서 여러 등장인물들이 주부로 육성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주부 육성 시뮬레이션. 그래서 그 제목 밑에 이게 영어로 써 있잖아요. 네. 홈 메이커 메이커 이렇게. 아, 진짜요? 저 왜 그거 못 봤지? 있어요. 아, HMM이네. 이게 주부 육성 중이라는 그 육씨가 되게 희성이잖아요. 육성제. 네. 그리고 지금 KTV제 신인 선수 육청명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오. 그래서 화산기관과의 콜라보를 전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네, 농담이었고, 이 분들이 사는 공간이 있죠. 네. 어떤 곳인가요? 네, 이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마음 빌라라는 곳이고요. 그 마음 빌라에 이제 거주하는 인물들끼리 서로 얽히고 설키고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부대 끼고 산다고 하잖아요. 딱 그 부대 끼고 사는데 그 집안에서 부대 끼는 게 아니라 빌라가 부대 끼는 거죠. 그렇죠. 네. 빌라 안에서 이제 부대 끼며 살면서 주부를 육성하는 육성 시뮬레이터인 거죠. 거대한 육성기업. 심즈인가? 주부 부화장. 아니 무슨 인큐베이터 같은. 그 부화장을 영어로 하면 해처리거든요. 저그 해처리가 부화장이에요. 스포닝풀 막 이런 거. 네, 그런 느낌의 그런 느낌 아니고 네네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등장인물부터 한번 가보죠. 빌라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니까 호가 있어요. 몇 호집 이렇게. 네, 맞습니다. 먼저 주인공 집부터. 먼저 주인공 202호에 거주하는데요. 육성중 씨와 육성중 씨의 아내. 네, 육성준 씨 아내분은 이름이 안 나오죠? 맞아요. 여기 몇몇 등장인물들이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신혼부부가 네. 이사 왔다 이렇게 음. 나옵니다. 그래서 주인공인 육성중 씨는 엄청나게 큰 덩치에 지금 휴직 중인 소방관인데요. 네, 약간 시베리아 불곰이라는 별명이 아, 그렇죠. 점점 어깨가 넓어지더라. 아, 계속 운동을 하잖아요. 아니 근데 운동을 한다고 어깨가 그렇게까지 넓어지진 않지 않아요? 이거 힘들지 않아? 골격과 바꾸기가? 근데 그 중간에 개그 마음이 울적한 걸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운동하러 나가는 모습. 그렇죠. 이 동네가 빌라가 있는 동네여서 빌라촌인데 그 약간 재개발이 곧 될 것 같은 분위기의 어떤 그런 곳이잖아요. 네, 서울로 치면은 저기 은평구나 아니면은 관악구나 이런 데 있을 것 같은 동네에서 맞아요. 약간 언덕지인데 맞아. 거기에 그 언덕을 계속 이제 뒷짐지고 오리걸음으로 올라가는 육성준 씨를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머리가 썩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이 착하다. 네, 애는 착혀. 이거 극딜이라며 충청도에서. 약간 그런 느낌의 분이고 되게 빈 도화지 같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들었어요. 아, 약간 이렇게 해라고 하면 예 하고서 하는 사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육성준 씨 아내는 어떤 분이에요? 아내는 변호사인데, 그러니까 이 부부가 좀 약간 슬픈 사연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는데 조산을 한 거죠. 조산을 했는데 보통 이제 조산을 해서 해도 아이가 제대로 살아 있으면 인큐베이터에서 이제 말 그대로 육성을 해서 살릴 수 있는데 심장이 멎은 채로 태어난 거예요, 아이가. 꽤 일찍 36주인가 그랬던 것 같죠? 네. 네, 맞아요. 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이제 보내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다시 아이를 가슴에 묻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한테 근데 또 너무 마음에 안 팠어. 이름을 지어줬더라고. 여울이라는 이름을. 이름 예쁘네요. 네, 육여울. 초성, 그러니까 뭐지, 이응 갑자기 그 작가님이 떠오르는 감동 파괴. 작가님. 정세원 작가가 생각나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집에 201호 어떤 분들이에요? 네, 201호에 거주하는 분들은 여기도 신혼부부인데 슬기와 그리고 그의 남편인 김 부장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슬기랑 김 부장 같은 경우는 같은 회사에서 만나가지고 둘이 결혼을 했다고 하고요. 근데 슬기 같은 경우는 현재 육아휴직 중인 상태인 거죠. 임신해서 일단 임신휴가를 나왔고 육아휴직까지 같이 내서 육아한 다음에 돌아가겠다라고 말한 상태고요. 네. 근데 김 부장은요? 김 부장 같은 경우는 블랙 기업에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까매. 흑채복사라고 하래요. 흑채복사? 그 모든 우주 물질 중에 가장 까만 게 흑채복사라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네. 이 쓰레기 같은 블랙 기업에서 그렇죠. 개고생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슬기랑 김 부장 사이에서는 살얼음이 많이 껴있죠. 네, 그게 되게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같은 직장을 다녔잖아요. 그렇죠. 전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김 부장은 아내가 육아휴직을 하니까 블랙 기업이잖아요. 불불기에서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김 부장의 마인드랑 이 사장의 마인드는 네 때문에 아내가 육아휴직해서 사람이 비었으니까 네가 더 일해. 인 거야. 사람을 더 뽑았어야지. 씨.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조선 맛이죠. 네. 아니 근데 약간 대표가 그냥 나쁜 게 아니라 그 약간 그 어디였죠? 무슨 디스크? 그때 그 대표가 사람 이렇게 골프채로 패고 막 네네네네. 그 수준의. 그 양모 대표가 있던 맞아. 네네네네. 양모시고 이제 이름은 그 홍진호 씨랑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계신 네. 그 무슨 그 웹하드 맞아요. 네, 그 사건이랑 좀 생각이 나는 그 정도로 나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집 101호. 여기는 좀 마음이 따뜻해져요. 아, 그럼요. 네. 101호는 101호에는 어머니랑 아들이 살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머니 이름은 안 나오고 아들은 민지환 씨입니다. 네. 민지환. 이 친구도 사연이 좀 짠한데. 기구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많이 아파가지고 3번이나 수술을 하고 이제 이 친구는 나를 살려주는 의사 선생님 멋진 걸 나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겠다. 약간 엄마 저는 커서 의대에 갈래요. 요즘 보기 드문 되게 순수한 마음으로 의사를 지망하는. 맞아요. 그러니까 피부과 개원해서 돈 많이 벌어야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런 친구죠. 그래서 지금은 재수해서 의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의대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예민하시죠. 아, 그쵸. 예민이시죠. 약간 그 어떻게 그러니까 그냥 딱 보면은 막 대치동 막 이런 막 치맛바람 막 이런 느낌의. 그래서 처음 그 주인공 부부하고도 만남도 우리 집 지금 수험생 있는데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만나잖아요. 우리 집에서 나가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지만 그럴 돈은 없고. 그래서 지환이는 약간 친구들한테 그런 평가를 받잖아요. 열심히 인간이 되면 민지환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극성처럼 보일 수 있는 엄마 밑에서 되게 순수하고 정말 열정적인. 엄마, 저는 공부 열심히 할까 진짜 안 삐뚤어지고 너무 발라서 너무 잘 자랐어. 빗줄게 만들고 싶어. 너 형이랑 같이 놀러 안 갈래? 약간 이런 느낌. 저 정도면 흰색이 싫어가지고 검은색을 뭔가 칠하고 싶은. 아니 너무 하얀 방에 있으면 사람이 맞아요. 미친다 그러잖아요. 지금 너무 하얘요. 전 그 방에 화분을 놔주고 싶다는 거지. 근데 그 화분을 그냥 곱게 놓고 싶지 않은 거지. 약간 그 입시에 집착하는 엄마 밑에서 자라는. 입시 광공. 아 요즘 진짜 아무데나 광고만. 근데 지환이 엄마는 진짜 입시 광공이에요. 좀 그런 네. 캐릭터로 나오긴 해요. 집착이 대단해요, 진짜. 왜 그러냐면 아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 위기를 벗어나는데 애가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올바르고 너무 착해. 지원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뒷바라지를 하려고 직장도 그만뒀어.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더 약간 그러니까 너는 잘해야 돼가 아이를 탓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얘는 건강한 것만으로도 지금 너무 다행이거든. 그러니까 주변 환경을 막 조지는 거야. 어디 건방지게 먼지를 날려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로. 근데 저는 그래서 약간 어머니 캐릭터가 좀 입체적이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딱 그 약간 스카이 캐슬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부모님처럼 나오다가 사실은 약간 그 마지막에 끝부분 가서 나오잖아요. 원래는 건강하기만 바라고 아무것도 안 바라려고 했는데 사람 마음이 건강하니까 점점 내가 고생한 만큼 부채를 약간 돌려받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더라. 건강하니까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근데 공부 잘하네? 공부를 잘하니까
그럼 의대를 갔으면 좋겠고 의대 지망이니까 말도 잘 들었으면 좋겠고 약간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 같은 경우에 지환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 K대 S전자 비서실에서 일하는 능력자다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나의 자존심을 굽혀서라도 이제 선배님들이라고 하죠. 다른 재수생의 어머니들한테 저희 아이 이제 국어 성적이 안 오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대에 보낸 엄마들한테 가서 그렇죠. 근데 전 그게 약간 그 스카이캐슬을 봐서 이해가 되는 것도 있긴 한데 그건 이제 약간 그 뭐랄까 판타지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저한테는. 저는 수능을 안 봤잖아요. 네. 수능이 너무 멀어. 아, 부럽다. 와. 너무 멀어. 기억도 안 나. 안 봤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게 맞는데 그것도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모들한테 가서 막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가 돌리는데 현실에서 지금 의대 학부모 총회를 했다는 그 뉴스들을 봤어요. 그리고 의대 정원 늘리는 거에 학부모들이 찾아가서 막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와우.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의대가 뭐길래 뭐지? 다 고령화 될 거니까 괜찮은 건가 의대 벌이가? 약간 아니, 너무하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현실에서는 근데 그 이 어머니 지환이 어머니는 애가 의대를 가겠다고 해서 좋아한 게 아니라 애가 하고 싶어하는 걸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욕심이 계속 붙은 거야. 그래서 아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줘야 되니까 이루게 해줘야 되니까 반드시 너를 의대에 보내고야 말겠어. 로 죽일 정도가 된 맞아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래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작품 내에서 어느 대학을 가야 돼라고 이렇게 꼭 집어서 말한 적은 없더라고요. 의대는 비슷해요. 뭐 의대라 하더라도 의대는 지방 의대를 가도 의대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어쨌든 애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걸 계속 이제 지원을 해줘서 애가 원하는 걸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인드로 뒷바라지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 뒷바라지를 한다는 거가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맞은 편집 102호에 진주인공 진주인공. 네. 금나리 할머니가 살고 계십니다. 사실 마흔 빌라가 다른 집보다 좀 괜찮아 보여요. 빌라여서 되게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좀 깨끗하고 거기만 색이 달라. 채색이 달라. 맞아, 채색이. 맞아. 네. 그 이유가 이 나리 할머니가 계속해서 돌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나와서 쓸고 그리고 뭐 이렇게 부서진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수리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하고 계시죠. 그래서 관리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처음에 집주인인 줄 알았어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301호에 이제 나중에 한 명이 들어옵니다. 진짜 집주인. 네. 이 빌라가 왜 마음 빌라냐? 마음 씨의 것이기 때문이지. 맞습니다. 집주인이죠. 마음 씨가 등장합니다. 중간에 등장해요. 근데 이분은 부모님이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신 걸로 좀 나오죠. 빌라 한 채를 이렇게 상속받은 건데 거기서 이제 월세 받으면서 이제 살기에는 집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 않아. 네, 이런 집이면 보통 전세입니다. 네, 넓고 전세를 주고 이제 신혼부부들이 전세 대출 받아서 들어가는 약간 그런 류의 집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재산을 이제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방황을 좀 길게 했어. 그렇죠. 그리고 방황을 좀 세게 했어. 세게 있죠. 그래서 그 방황의 이유 중에 하나가 영화 감독의 꿈이었던 아버지의 그 유지를 내가 이어서 아버지의 얘기를 세상에 보여주고 싶다. 이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참교육당하는 정말 세상의 쓴맛을 보게 되는 그 계기가 되죠. 약간 극 중에서 제일 많이 성장한 캐릭터가 네. 아닐까. 저점이 낮기 때문에 굉장히 높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높이를 비교하면 좀 낮죠. 많이 났죠. 네. 마음 씨는 나이도 젊어요. 26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품 이 주부 육성 중이라는 작품 봤을 때 어땠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미님 어떠셨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이게 딱 1화가 올라왔을 때쯤에 작년에 그 한동안 이렇게 네이버 웹툰 신작들 이렇게 1화를 다 서치하는 그런 작업을 할 때 딱 봤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때 1화를 봤을 때 좀 크나큰 오해를 했던 게 이게 1화에서 내용이 그 약간 좀 꼰대 같은 아저씨한테 그 임산부인 슬기 씨랑 할머니가 이렇게 막 어휴 여자들 아무것도 모르고 이래서 주부들은 막 이러고 있을 때 갑자기 그 근육 단단한 육성준 씨가 등장하면서 흰티에 반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슬리퍼 끌고 주부가 뭐 어쨌다고 약간 이러면서 1화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주부인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그때 약간 극주보도라는 일본 만화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약간
거라 앙 약간 이렇게 하는 일본 양아치가 사실은 주부였다 막 이런 컨셉의 만화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것처럼 약간 요즘은 이제 좀 편견을 깨려고 남자 주부가 주인공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부라고 무시하는 꼰대놈들을 이제 근육으로 해결하는 수상할 정도로 칼을 잘 쓰는 주부. 그러니까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의 근데 이화에서 바로 깨져요. 수상할 정도로 칼을 못 쓰는 주부. 그러니까 그렇죠. 저 이거 보고 너 어이없어서 그렇죠. 그런 오해를 하게 만드는 일화긴 했어요. 그쵸? 덩치가 너무 크고, 그러니까 첫 등장이 그림자를 만들면서 들어오잖아요. 네. 이거 우선 나쁜 놈들이거든. 아니면 나쁜 놈들을 혼내주거나. 근데 아직 나쁜 놈이 등장하지 않았어. 그럼 그림자가 나쁜 놈이거든요. 그렇게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요? 그리고 또 약간 좀 그 2000년대 유행하던 약간 시트콤 같은 분위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약간 제목에는 일단 육성중이라고 받고 있지만 뭔가 육성중 씨가 주인공이란 느낌은 또 아니잖아요. 약간 빌라의 주민들을 이렇게 두루두루 짚으면서 보여주는 작품에 가깝고 빌라의 거주민들이 뭔가 하나의 대가족 같은 느낌으로 되게 우당탕탕 일상 이야기 약간 이런 느낌. 마음빌라 대가족 막 이런. 맞아요. 약간 그게 좀 더 제목으로 한지붕 내가족 막 이런 거. 제가 시트콤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제가 어렸을 때가 시트콤의 황금기였어요. 아 네, 그 순풍산부인과로 시작해서 하이킥. 네, 웬만하면 그들을 막을 수 없다. 하이킥. 그 다음에 이제 뭐 새 친구, 뭐 이런 감회하는 안녕 프란체스카. 아. 이런 류의 시트콤들이 전성기가 제 유년기거든요. 그쵸. 시트콤을 진짜 좋아하는데 약간 저도 그런 느낌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 보면서 재민님도 이 작품 완전 취향이겠다라는 생각을 네. 세게 했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취향이었고, 그러니까 저의 취향을 이재민의 취향을 웹툰으로 빚어놓으면 이 작품에 가장 근접할 것이다 라는 느낌이 드는 작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냥 시트콤 같아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힘든 세상을 막 묵묵하게 헤쳐가는 나 이런 거 안 나오고 등짝 때리면서 밥이나 먹고 말해. 이 코트는 빨았어라고 말하는 그 재질. 코트 임마 이거 세탁기도 올렸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 작품이. 맞아요. 이거 드라이 맡겨야 돼. 어? 뭐 하는 거야? 이런 그런 느낌의 재질이어서 되게 좋았는데 더 좋았던 거는 그런 느낌인데 그래 사실 알고 보면 다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쓰레기는 쓰레기지 라고 말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한 중반까지는 이 작품 되게 사람은 모두 입체적이고 정말로 나쁜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하는 건가 보다 했는데 진짜 나쁜 놈이 등장해버려. 진짜 개쓰레기가 예상 나와. 불가능한 쓰레기가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래 나쁜 새끼들이 있지. 근데 그게 없으면 세상이 아니지. 병균 같은 인간들이 있잖아요 현실에. 그렇죠. 축구 감독이라든가 있잖아. 갑자기 여기서? 네, 그 축구협회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빠진 이유, 그 사람들이 나빠진 이유에 변명하지 않아요. 그냥 병균이야 얘네는. 전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요즘에 악인에게 서사를 부여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전 사실 그거에 약간 반감이 있거든요. 악인에게도 나름의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이유가 없는 나쁜 새끼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나빠지는 것에 대해서 좀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전 그것에 대해서 변명할 기회를 안 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정우님은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시트콤적이란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냥 사람끼리 어울려서 지낸다는 거에 대해서 뭐 되게 힐링을 많이 받았어요. 요즘 그렇게 힘드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현실에서 보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싶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나도 커서 저런 어른이 될래 이러면서 이미 크셨잖아요. 이미 어른이잖아요. 어른이지만 아직 마음은 그거 위험실온데. 나 돌아갈래. 트럭이라도 치일까 이런 거. 그 너무 전생 아니에요? 다른 세계로. 그렇게 30대 초반까지는 괜찮은데 그 마인드로 40대가 되면 진짜 고장 나거든요 사람이. 그래요? 조심하세요. 뭐 그런 면도 있었고 실상 저도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것도 다녀봤었고 뭐 거기서 나오는 뭐 육아휴직은 뭐 당연히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써도 돼요라고 했지만 어떻게 내가 그걸 써라는 김 부장의 그 멘트가 있어요. 블랙기업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들도 보면은 나도 휴가를 보장받은 건데 마음대로 쓰지 못했던 그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좀 몰입하면서 작품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건 필요하죠. 내가 내일부터 연차사 14일 있으니까 14일 다 휴가 쓰겠습니다. 이건 좀 선을 넘었잖아. 아, 그렇죠. 단체로 일을 하는 건데. 근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 칠순이라서 같이 유럽을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5일하고 4일에서 9일 동안 휴가를 쓸 거예요. 그러면 야, 너 가면 너는 여행 갔다 오는 동안 우리만 일하라고? 바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게 너무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무언의 압박들이 있단 말이야. 그거를 되게 잘 보여주죠, 이 작품이.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유언의 압박이야. 말이 있어. 여기는 말로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같이 네, 있었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그런 사회적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되게 딱 압축해서 잘 보여줬어요. 그게 되게 저는 좋았던 것 중에 또 좋았던 것 중에 하나였어. 한국적인 것을 제가 요즘에 되게 고민하고 있는 주제인데 너무 압축해서 잘 보여줬어. 왜 한국적인 것이 되었는가를. 그래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뭐 딱 하나 더 있다고 하자면 어차피 이 작품에서 주부 육성중이라고 해서 처음에 육성중 씨가 이제 주부 일을 배우잖아요. 저도 지금 현재 자취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왜 나는 닦아도 먼지가 남아있지?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공감이 됐었고 자동 생성. 그 머리카락 자동. 일종의 밈이 있죠. 그 인터넷 밈이 하나 있죠. 자취의 최대 장점과 단점이 하나 있다면 엄마가 없다. 자취의 장점 엄마가 없다. 그렇죠. 자취의 단점 엄마가 없다. 그게 이제 자동적으로 떠오르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얘기가 나와서 주부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목에서 그리고 육성중 씨가 계속해서 언급하는 게 주부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처음에 육성중 씨가 처음에 이제 등장했을 때도 본인이 주부다라고 언급을 하죠. 그 주부임을 얘기할 때 뭐 빨래 널었고 뭐 했고 청소했고 뭐 했고 주부인데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주부다.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 곧 주부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 그 주부라는 이야기를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남자가 주부가 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반대쪽의 생각편에서는 마음 한쪽에 솔직한 그 대체어가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자꾸 떠오르지를 싶어서 주부라는 정의를 일단 한번 찾아봤더니 이제 한자가 주인 주자랑 며느리 부자를 쓰더라고요. 한 가정의 살림살이를 맡아 꾸려가는 안주인. 이거 한국어 번역에 정확한 표현이 있어요. 안방마님이라고 있어요. 안방마님.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서 내가 자꾸 남자를 표현하는 단어를 다른 걸 찾고 있는 게 아닐까?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인 주의 며느리 부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안 됐고 지금 현재 파트너 동반자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남자 며느리는 있을 수가 없어. 한국에서 적어도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 며느리 부라는 단어가 붙으면 여성을 뜻해요. 지금은. 그리고 그 다음에 안방마님이라는 말도 마님은 보통 여성을 뜻하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 여성을 뜻하는 말인 거야. 주부가. 그렇다 보니까 202호에서 쿵쿵쿵 하면서 내려온 시베리아 불곰이 주부인데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이게 남성 주부라는 말이 앞에 남성이 붙어야 되는 건가 안 붙어야 되는 건가? 내가 지금 차별을 하고 있는 건가 안 하고 있는 건가? 이게 약간 의심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실상 저도 이제 자취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집안일은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제가 집안일을 한다고 했지 제가 주부라는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괴리감이 오는 거예요. 이게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사고체계는 언어 안에 갇혀 있어요. 이제 제가 되게 증오하는 학자 중에 소시를 하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체계를 정하는 것이 언어라면 주부라는 말은 우리한테 이 주부라는 명사를 여성형으로 인식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정우님도 이거를 좀 머리 아프게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내가 집안일을 해. 나 주부야.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주부라고 말을 하면 집안일이 여성의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불편해지고 남성을 위한 말은 없나 하면서 불편해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을 조금 깨게 만드는 대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45화에 등장하는 부분인데 그 아까 재수생 지환 씨가 이제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마음 씨가 와가지고 아니 그거 어머니한테 시키면 되지 왜 본인이 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런 말합니다. 제가 엄마의 시간을 당연하게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런 아들이 또 어딨나. 그렇죠. 이게 저는 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대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돌봄에 대한 얘기여서 그래요. 주부는 가정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돌봄이라는 게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한국에서 가치가 되게 낮게 평가되어 있어요. 저평가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찮은 것이라는 허드렛 일이라는 걸로 인식이 되고 당장 근데 생각해봐요. 빨래 안 돌려봐. 한 일주일 안 돌려봐.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빨래 돌리는 거 말고 해야 돼. 어디 건방지게 엄마 시키면 되지? 건방 싸가지 없이 그거 이세영 팀장이라고 스토브리에 나오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대사가였어요. 싸가지 없이 임마 하는 대사가 있거든요. 이거 한번 먹여줘야 돼 진짜로. 남의 시간을 드리는 일이에요. 돌봄이라는 건 나의 시간을 남을 위해서 쓰는 일이거든요. 되게 숭고한 일이란 말이야. 근데 그게 정우님이랑 제가 주고받은 되게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이유들이 들어있어요. 되게 여성혐오적이지. 여성이 하는 일이니까 가치가 낮을 거야. 그리고 그게 대단한 일이야. 어떻게 대단한 일이 아니야. 네가 어떻게 먹고 자고 싸구를 하는데. 그러니까 작중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 잘했을 때는 티가 안 나는데 안 하면은 티가 확 나는. 레알. 이거 해본 사람은 알죠. 그렇죠. 타일 사이사이가 하얀색이었다는 걸 발견하고 나면 그다음 참을 수 없잖아요. 우리 집이 원래 하얗다? 당신이 청소를 안 했을 뿐이지 누군가는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작품이 되게 좋았던 게 그런 복잡한 거 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주부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주부가 누구냐 했을 때 사람을 다른 동물이랑 다르게 사람으로 만드는 존재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위대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세민님도 요거 비슷한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이 사실은 엄청 당연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부랑 그리고 또 여기서 가장이라는 개념도 작중에서 많이 언급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약간 가장은 남자가 하는 거고 주부는 여자가 하는 거다. 이런 이런 당연한 편견에 대해서 주부나 가정은 성별에 따른 게 아니라 가장은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나서서 해결하는 사람. 이런 정의와 그리고 또 주부는 가정을 만드는 사람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사실 그냥 이런 말은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는 그래 맞는 말이지 싶은데 뭔가 화장실 바닥을 한번 보라니까. 그러니까 울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정말 좋은 말이라고 생각했던 게 왜 애들이 울 때 엄마 하면서 울까요? 아빠는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아. 많은 경우에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울 때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 누군지를. 그럼 가장이 누구야? 집안의 짱이 누구냐고. 애들이 학교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럼 반장을 찾죠. 왜 반장을 찾을까? 반장을 찾아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거든. 우리끼리 해결할 건지 선생님한테 할 건지를 위임시킬 수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과도정이 그래서 생기는 거잖아요. 대표를 뽑고 네, 머리를 잘라버릴 놈을 구하기 위해서. 근데 가정은 그게 아니잖아요. 투표로 선출된 게 아니라고. 가정은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때로는 선택이 아닌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잖아. 그걸 책임지는 사람. 이게 가장이라는 정의인데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엄마 하면서 우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게 좀 신기한 게 가장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는 사람. 그거에 대한 좀 집중이 많이 됐는데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그러면은 대체 그러면 주부 가장 그걸 그렇게까지 나눌 필요가 있을까 그 생각도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구분이 되게 저는 약간 불쾌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저는 아버지가 키우셨거든요. 아버지는 주부이자 가장이었어. 집안일 하는 건 저희 아버지였고 그리고 제가 좀 큰 다음에는 제가 같이 하기 시작했고 동생한테 시키기 시작했고 저한테 시킨다는 얘기는 동생한테 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같이 배웠단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는 가장도 주부도 아닌 건가? 동시에 그게 될 수 없다면?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빠는 돈도 벌어오고 집안일도 했는데 주부가 여성이면은 우리 아빠는 뭐지? 자웅동체인가? 그렇게 되는 거지. 밖에서는 남성형이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 여성형이 되냐고.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우리 아빠도 주말에 누워가고 있다가 아빠 안 잔다 이거 했다니까? 똑같은 아버지였어요. 근데
그런 구분이 없는 사람에게 이 구분은 되게 신기한 구분이긴 해요. 네. 가장은 아빠고 주부는 엄마다? 응? 아닐 수도 있어, 얘들아. 니들이 일요일에 짜파게티를 끓이는 걸 경험을 몇 살 때 처음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쳐 불렀구나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뻔하지 않게 말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뻔한 얘기인데. 그렇죠. 그리고 이게 말로 하면은 약간 주부랑 가정은 성별에 따른 게 아니란다 하면은 슬로건이잖아. 그래서 어쩌라고 약간 이건데. 그거잖아요. 그 여성의 전화였나? 여성 노동자였나? 성평등한 명절 되세요. 라는 메일을 계속 보내세요. 거기서. 네. 그런 구호 같은 거잖아요. 주부는 모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알겠는데 그게 뭔가 마음으로 와닿진 않죠. 근데 좋은 말이군요. 작품을 보면은 약간 뼛속까지 이해를. 진짜 주부라는 게 성별에 따른 게 아니구나 하고 이 작품을 보면은 온다는 게. 나 주부라고 했던 육성중 씨가 2화에서 툭불 고기 다 그 지방 다 해체해 놓잖아요. 네. 조사놓은 거요. 부셔버려야 돼 진짜로. 이건 개념이 없는 거야. 좋은 걸 해주겠다고 툭불 고기를 샀는데 좋은 고기라면서 왜 이렇게 지방이 많아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빡쳐. 그때 나무 위키라도 들어가 봐라. 왜 이 등급을 플러스 툭불 이 구분이 왜 있는지 지방의 양에 따라서 결정된단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지. 그 정도로 너무 당연한 얘기들을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바뀌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보니까 세민님이 말한 대로 굉장히 뼛속까지 이해되는 작품인 거죠. 근데 사실 집안일을 하세요? 정호님 하신다 그랬고 세민님은 하세요? 저는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는데요. 사실 많은 부분은 저희 그러면 세민님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집안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요. 정상적인 생활이란 뭐냐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우리가 필요하죠. 그러면 그렇죠. 정상적인 생활이라는 건 내 옷에서 냄새가 나지 않고 내 몸에서 이상한 그 벌레 같은 게 안 나오고요. 그렇죠. 머리가 떡져 있지 않고요. 그리고 옷이 냄새가 나다 못해 꼬질꼬질해서 목이 다 늘어나 있다거나 찢어졌다거나 이렇지 않고 양말이 짝짝이가 아니며 그리고 어떤 그 폼 클렌징을 다 써서 빨래비누로 세수하지 않는. 이거는 네,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 보면은 집에 린스나 샴푸가 떨어질 날이 없어요.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거든요. 근데 혼자 살다 보면은 이제 살 때가 됐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깜빡하고 안 살 때가 있어요. 한 번은 더 쓸 수 있지 않을까? 한 번. 그렇죠. 이 정도면 내일 와서 저녁 때 씻고 내일 아침까지 나오겠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에 짜잖아요? 그럼 한 번에 다 나온다? 쩌쩍 하면서? 와, 이거는 약간 성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샴푸랑 막 그런 거 이제 언니랑 제가 사기 때문에 제품을 골라야 하거든요. 이제 엄마가 골라준 아니 뭐지? 그런 거에서 저는 엄마가 골라주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되게 그러니까 리필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반드시 한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 고민을 해본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량제 본투를 사면서 10리터 조금 작은데라는 고민을 해봤어야 돼. 왜 15리터나 12리터는 없지? 왜 바로 20리터지? 이 고민을 해보지 않은 사람과는 상종할 수 없습니다. 이거 진짜 맞지 않아요? 진짜 필요해요. 15리터 반드시 필요해. 지금 혹시 행정부 관계자가 듣고 계시다면 15리터 종량제 본투 진짜 필요합니다. 1인 가정을 위해서 진짜 필요하고요. 이게 진짜 빡치는 게 뭐냐면 일주일 쓰면 쓰레기통이 꽉 차요. 2인 기준으로 저희 집이. 근데 10리터가 간당간당해. 참고해 주시고요. 네. 아무튼 집안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작품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안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2화에서 성중의 아내가 퇴근 후 깨끗한 집과 성중이 준비한 저녁을 먹으면서 한 말에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 집이 너무 따스하다. 포근하고 나른하고 회사 안 가고 집에서 쉬고 싶다. 그렇죠. 그래서 집이 이런 공간이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이런 공간이어야 되면 그거 알아요? 여기는 알 거고. 자. 경호 씨는 알 거고. 맨발로 바닥을 밟았을 때 내가 걸레질을 하기 전과 한 후에 느낌 차이를 아세요? 이건 알아요. 왜냐면 안 하면은 그 발이 맨발로 다녔을 때 발이 까매지기 때문에.
아니 나 그 후를 물어본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죠? 알죠. 밟았을 때의 느낌. 밟았을 때 느낌? 네, 네, 밟았을 때 느낌 다릅니다. 달라요? 집에 달라요. 가서 한쪽을 걸레질을 해놓고 네. 양쪽을 같은 발로 밟아보세요. 달라요. 그리고 아니면 한쪽만 밀어놓고 왼발 오른발을 닦은 쪽 안 닦은 쪽으로 했다가 딱 떼어보세요. 달라요. 발 뒤꿈치가 떨어질 때부터 달라. 그러니까 그거죠. 처음에 딱 들어와서 양말 신고 있을 때 몰라요. 그거를 막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씻으러 들어가. 그럼 제가 기다리거든요. 아무 말도 없네. 씻고 나와. 그러면 바닥의 느낌이 뭔가 다르지 않아? 라고 물어본단 말이지. 그 느낌이 저는 쉬는 공간의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 갔을 때 밖에 나왔을 때 맨발로 양말을 안 신은 맨발로 바닥을 밟을 일이 없어요. 한국 사람은 집에서만 이걸 해. 그렇죠. 내 집에서만. 친구 집 놀러 가서 양말 벗는 사람 있어요? 전 제 주변에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자고 가는 거 말고. 자고 가는 거 말고. 오자마자 친구 집 오자마자 하면서 양말 딱 벗어가지고 어디다 놓으면 되냐?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고? 그건 없죠. 그러니까 친구 집에 놀러 가도 보통 양말을 신고 있어요. 자고 가는 게 슬리퍼버가 아니면. 그래서 이거는 그 집에 사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각이거든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집이라는 느낌. 네. 내 공간. 이건 닦아 보시고 밟아보면 알아요. 바닥이 포근합니다. 아니 저희 집도 청소해요. 무슨 소리? 아니 항상 청소가 되어 있으니까 모르는 거야. 이게 다르다는 걸.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혼자 살면 맨날 청소하지 않아요. 맞아요. 저도 한 3일? 제 방도 맨날 청소하진 않는데. 그래서 집이 좀 쉴 공간, 돌아갈 공간, 머무는 공간이 되려면 이제 좀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우님은 이거를 좀 운동에 비교하고 싶으시다고. 운동 좋아하시나 봐요. 운동 좋아하시나 봐요. 운동은 살려고 하는 거죠. 역시. 살려고 하는 겁니다. 네, 살려고 하는데 사실 그 운동도 원래 세트 보통 10번에서 13번 정도를 한 번 하는 거를 이제 1세트라고 하는데 그 세트가 끝난 이후에 충분히 좀 쉬어줘야 돼요. 네, 맞아요. 안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무게를 그대로 하든지 아니면 중량을 올리는 경우에는 힘이 들어가지고 그 후에 이제 개수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충분하게 내가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집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집에 들어가서 충분히 휴식을 해야지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는 준비를 철저하게 한 후에 사회로 다시 나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운동이랑 비교를 하게 됐죠. 숨고르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육도 숨고르기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해서 막 힘을 쓰면 산소를 소모한단 말이에요. 산소를 소모하고 얘가 잠시 쉬면서 혈액을 교체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야 다시 산소를 소모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처음에 의욕이 앞설 때 저도 그랬거든요. 운동을 하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 쉬래요. 그래서 한 10초 정도 한 다음에 다시 들어. 들지 마세요 이러는 거야. 아니 왜 못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락 없이 못하더라고. 해보라 그래서 해봤더니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저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다시 힘을 내기 위해서 쉬어가는 거. 그래서 일본 만화도 좀 비슷한 만화가 있다고. 네, 맞습니다. 일본 만화 중에 최근에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왔고 만화책으로도 있는 야무진 고양이는 오늘도 우울이란 작품이 있어요. 거기 좀 성인 사이즈의 고양이가 시베리아 불곰과 같네요. 그렇죠. 이제 뭐 걸어다니면서도 그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는. 그러니까 집안일을 다 도맡아서 합니다. 우렁각시의 고양이판이구나. 그렇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도 그 집주인이 원래는 청소를 정말 못해요. 그리고 회사 일도 바쁘니까 집에 오면은 난장판이 돼 있는 거죠. 밥도 그냥 샌드위치만 먹고 고양이가 이제 자기를 걷어준 거에 대한 은혜를 되갚고자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고양각시. 근데 참고로 고양이가 어쨌든 집안일을 해준 이후부터 이 주인공 그러니까 집주인의 일이 너무 잘하게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와 쟤는 진짜 일 잘한다 라고 평판이 날 정도로 확연히 달라지는 거죠. 즉 얼마만큼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가가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되게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환기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아침에 일어나서 환기를 딱 시킬 때 창문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창문을 열잖아요. 그러면 내가 반지 하나 아니면 이런 데 살면은 좀 곤란할 수 있겠지만 창문을 딱 열면 해가 나를 비추게 되잖아요. 물론 저희 집은 북향이어서 해가 안 비치지만 어쨌든 밝아진 하늘을 보잖아.
이것만으로도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는 효과가 있거든요. 어. 그때 빨리 뇌가 속았으니까 지금 빨리 집안일을 해야 돼. 아.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뇌가 깨어났네라고 인식한 순간 그때 이제 빨래 넣고 어. 돌려놓고 막 이제 빨래가 돌아가면 난 다시 잘 수 없거든요. 그 끝나는 아. 세탁기 시간 맞춰야 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그 버릇 들이려고 하다 보면 내 삶 자체의 질이 좀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 루틴하게 그걸 하니까. 그러니까 약간 빨래가 쌓여 있고 그러면 기분 나쁘거든. 죄책감 드네요. 지금은 쌓여 있다. 빨래가 쌓여 있나요? 그쵸. 오늘 비가 왔잖아요. 제가 비가 오면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요. 네.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작품인데 이런 비슷한 작품이라기보다는 메시지가 비슷한 작품도 있고 이 작품을 재밌게 만드는 요소, 만화로서 재밌게 만드는 요소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래서 이 작품은 그냥 어떤 이야기예요? 하면은 마흔 빌라 사는 주민들의 일상 이야기예요. 막 이렇게 요약할 수 있거든요. 한지붕 네 가족. 진짜. 하하호호 시트콤. 아니 근데 이렇게 들으면 약간 되게 잔잔하고 밋밋할 것 같잖아요. 근데 작품을 보면은 약간 엄청 사건들이 빠르게 발생하고 우당탕탕하는 느낌. 사람들이 그쵸? 자극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게 진짜 자극이야. 쉬지를 않아. 미친 듯이 몰아쳐 진짜로. 한 80회 정도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쉴 틈을 안 줘. 진짜요. 그래서 왜 이 작품이 이렇게 느껴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게 좀 그 빌라 주민들의 관계를 되게 서로 얽혀 있는 거를 잘 활용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주민들의 이야기가 되게 연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막 자 지금부터 A 인물 이야기 시작합니다 하고 쭉 진행되고, 자 A 이야기 끝났습니다. 자 다음 B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이 아니라 A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끝날 때쯤에 자 B 이야기 사건 팍 이러고 하고 또 다른 인물들의 사건 이렇게 중간중간에 끼어 있다가 다음 또 이 사건이 마무리되면은 또 새로운 뭔가 떡밥이 나오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 마침표가 없죠. 네. 그렇죠. 마침표가 없이 계속 이어지는 느낌? 그리고 거의 진짜 미친 듯이 그러니까 보자 어디 보자 하는 것처럼 계속 나와. 그리고 다음화 누르게 하는 후킹을 되게 잘한다는 맞아.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후킹도 스킬이죠. 스킬이죠. 네. 스킬이죠. 두 번째 작품 하시면서 더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초반부보다 후반부의 후킹이 더 세요. 맞아요. 네,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작가님이 되게 연구를 많이 하시는 작가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 후반부의 후킹이 되게 그리고 맥거핀도 막 초반부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중반부에 막 나와요. 맞아요. 안심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처럼. 진짜 그 마지막 그 안심할 수 없는 컷 하나가 네. 막 중간에 슬기네 부부 이야기가 되게 징하게 크게 벌어지다가 이제 좀 마무리 됐나 보다 근데 얘는 갑자기 그래도 좀 이제 사람처럼 살겠구나. 근데 마지막 컷에 갑자기 그 지환이네 아들이 아니지 지환이가 아들이구나. 지환 씨가 갑자기 코피를 이렇게 팍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막 물들었어. 아니 다시 우리- 지금 이제 수능 쳐야 되는데 다시 내일 모레가 재발했나? 막 이런. 그 첫 번째 내일 모레가 수능인데 한국인이죠. 한국에서 두 번째 얘 수술 3번이나 했는데 그쵸. 네. 그러면 합쳐지면 내일 모레 수능인데 또 아픈가? 진짜 한국인이지. 이런 긴장감을 주면서 끝나는 게 맞아요. 얘는 진짜 조금 아팠던 게 아니라 진짜 아팠기 때문에 네.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아팠기 때문에 코피만으로도 독자들이 되게 설렁하는 게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촘촘하게 엮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에요. 이 빌라에 산다는 거를 되게 잘 활용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죠.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것도 있는데 심리적 거리도 가까워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맞아. 여기는 심리적 거리도 되게 가깝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맞은편에 누가 사는지 인사를 나눠봤는지 그 집에 뭐 그 이 사람들의 우화는 무엇인지 알 빱니까? 그렇죠. 우리 옆집에 올리브영 개소시키는 분 있거든요. 인사를 해요. 근데 인사를 하는데 뭐 하는 사람인지 왜 밤에 자꾸 기타 연주를 하는지 몰라 나는. 근데 이제 약간 이런 걸 물어보면 좀 무례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어서 네, 그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마흔 빌라 주민들은 그렇지 않죠. 네.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압니다. 금나리 할머니 댁에는 밥그릇이 2개 있습니다. 나도 알아. 그래서 저는 약간 이 작품에서 그 사건이 계속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게 저는 이 물리적 거리 그리고 심리적 거리가 가깝다가 되게 컸던 것 같은 게,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마음 씨가 이제 그 주민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난 이제 남 일에 신경 쓰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문을 닫고 나와요. 근데 딱 닫고 나왔는데 앞집에서 난리가 갑자기 그 괴한이 슬기 씨 그려서 부분에 막 그 대표 찾아오고 난리가 나가지고 아 남 일에 신경 쓰지 말아야지라고 했던 게 존내 바로 수상하게 5초 생긴 전인데. 사람이 헤드락을 걸고 조용히 하라고 말했어. 조용히 있겠냐 너 같으면? 안 되죠. 아니 진짜 거기서 그 쉿 하는 그 장면을 보고서 얘도 진짜 제정신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건 직접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맞는 말인 게 그래서 이 작품이 현실적이라기보다는 약간 판타지가 있습니다. 약간 미생류의 판타지. 장그래가 제가 처음으로 이제 어디에 기고했던 칼럼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장그래가 어떻게 청년 얼굴이냐. 장그래는 엄마 아는 사람이 전무여서 낙하산으로 서류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쵸. 그때 제 친구들 소리 100장씩 썼거든요.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거 보는데. 10년 전에 저는 그런 거 보고 열받는 사람이었는데 지금도 열받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열받았는데 장그래가 청년의 얼굴이 되어 있는 거야. 그걸 봤을 때 미생은 판타지구나 깨달았죠. 근데 이 작품은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저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판타지 가까워. 그렇죠. 그렇죠. 약간 모 차장님 있었으면 좋겠다 같은 그런 느낌. 그 왜 제가 처음에 이제 나 저런 어른이 될래요 막 했던 그런 부분들인 건데 여기 그래서 판타지 같은 게 약간 저 세대한테는 이게 판타지가 아니라 약간 향수에 가깝다고 느꼈어요. 혹시 그러신가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완전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에서는 그 엄마들이 다 서로 알고 지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아는 언니 친구네 집 가서 다 같이 요리해서 먹는다던가 아니면 누구네 집 엄마가 뭐 반찬 싸워서 동네 정자에서 모여가지고 다 같이 먹는다던가 이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절 약간 그 복도형 아파트가 특히 주는 그런 뭔가 이웃들 간의 정겨움, 알고 지냄 뭐 이런 거. 맞아요. 저 어릴 때 90년대 말 IMF 때였거든요. 그때는 에어컨이 각 집마다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놀랍게도 그랬답니다, 여러분. 우와. 그러니까 여름에 그냥 집 앞에 주차장 있는데 돗자리 깔고 누워요, 같이. 오. 와. 그리고 가로등 불빛으로 같이 만화책 보고 그랬어요. 우와. 진짜 옛날 일 같이 검정고무신 같지? 진짜야. 그게 한 90년대 말 중반 말 정도 됐거든요. 그 기억이 저는 되게 있는데 그게 되게 이제는 불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무슨 기억이 있냐면 또 그렇게 했던 막 놀았던 거리에서 애들이 팽이치기를 하고 딱지치기 하고 그러다가 이제 딱지를 너무 많이 딴 애가 있어. 꼽주다가 때려가지고 울면은 온 동네 엄마들이 다 나오거든요. 엄마들이 다 내잡아요. 우리 애 아니냐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니네 왜 써? 왜 그래?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요즘에 그러지 않을 것 같은 거야. 그렇죠. 그게 되게 약간 이제는 없어진 풍경이겠구나 해서 오는 약간 향수 같은 게 좀 있어요. 이 작품에. 맞아요. 그래서 약간 나도 마음빌라 전세 얼마지?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저기 가서 나도 저기서 같이 밥 먹고 싶다. 약간 이런 기분? 그죠. 그런 기분이 약간 들어요. 근데 그런 기분이 들게 만드는 이유가 좋은 어른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좋은 어른들이 주는 또 그 좀 색다름도 있죠. 그쵸. 이제 내가 집안일을 하는데 그 마음빌라 사람들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고 물으면 알아서도 알려주잖아요. 나 그거 진짜 그 요리 안 해본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는구나 싶었던 게 그거였거든요. 저 그 참기름 보고 충격 먹었는데. 그러니까 그 육성종 씨가 요리를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인사차 와가지고 자 참기름이요 하면서 주는데 마침 참기름이 필요했어요. 튀김 요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일본이잖아요. 아니 물론 그 다른 나라들에는 참기름으로 튀김 요리처럼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참기름으로 튀김 요리를 할 수가 있어요? 120도 정도로 낮은 온도에서 튀기는 거, 오래 튀기는 거 우와. 그런 요리들이 있긴 있어요. 참기름 향을 입히는 거지 반죽에. 네, 근데 그걸 하진 않았겠죠. 고급 기술이잖아요, 그거. 불 조절 되게 중요하잖아. 아니 툭불 등심을 조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튀김 요리를 하냐고. 그러니까. 그것도 참기름으로. 그러니까 제가 놀랐던 건 그거였어요. 대문자 티랑 소문자 티를 구분 못하는구나.
구분을 못한다기보다 그냥 뭐 같은 키. 똑같은 이게 이게 거겠구나. MBTI야? 계열받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10인분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10인분 기준에다가 맞춰서 2인분 요리를 한다거나 네, 그러니까 그런 실수들이 나오는데 그게 되게 가르쳐주면 금방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안 가르쳐주면 평생 몰라요. 그렇죠. 원래 그런 줄 알아요. 왜 내가 요리를 하면 항상 맛이 없을까? 음.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요리를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육성중 씨의 메모를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창작하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하자. 보통 레시피를 따르면 망하지 않아요.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네. 맞아요. 레시피가 괜히 레시피가 아닙니다. 이게 없네? 이걸로 되겠지? 네. 이러면은 이제 망하는 지름길. 그렇죠. 그렇죠. 콩기름이 없네. 참기름으로 튀기면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유증기름 굉장히 해로워요. 네.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뭐 빌라 사람들한테는 물어보진 않고 보통 어머니한테는 물어보긴 하는데 보통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냐면은 어머님이 이제 제 기억 속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집안일을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저보다 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그 육성중 씨가 그걸 세 글자로 정리했어요. 선배님이라고. 선배한테 배워야지. 그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실제로도 뭐 이제 화장실 청소 같은 것도 보면은 어떻게든 찐 데를 버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실리콘 청소할 때 처음에 멘탈 나가잖아요. 네. 변기 있는 거기 실리콘 청소할 때 멘탈 나가요 처음에. 안 사라져. 놀랍죠? 거기가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거기가 하얗다면 누군가가 고생하고 있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되게 따뜻하다기보다 저런 거를 해주는 분들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아까 세미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엄마들끼리는 다 알고 지냈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공유할 것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공유할 수 있는 것이 그 어떤 연대체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의 지역 그 로컬 커뮤니티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건 예를 들어서 배추가 싸. 그러면 다 같이 모여서 김장을 하는 거지. 이런 식의 어떤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해야 된다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근데 점점 그게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방금 정우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안에서 집안으로 전승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명맥이 끊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집안일에 대한 노하우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각 인물들이 이제 성장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금나리 할머니 같은 경우도 그 마음 씨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금나리 할머니한테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패 시전하죠. 그렇죠. 방패를 시전하죠. 근데 이제 돈이 많지가 않으니 새로 이사할 곳을 알아보고 있는데 거기서 금나리 할머니가 한 가지 조금 좀 방구하기 어려운 게 이제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고 있어요. 그렇죠. 그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고 있다 보니까는 중개사가 아니 고양이가 있는 거를 집주인한테는 말하지 말고 계약하고 몰래 키워야지 왜 그랬냐라고 혼나기도 하고. 저 이거 제가 되게 싫어하는 말이랑 똑같아서 되게 소름 끼쳤어요. 되게 싫어하는 뭐냐면 그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 머리통 깨야 된다. 이 작품이랑 상관없는 얘기지만. 아니요, 저는 엄청 상관이 있다고 그런가? 생각했는데. 네, 주부 보통 약간 그 남편이 그렇죠. 막 아내 몰래 게임 기사 같은 거 막 공기청정기야. 질러놓고 막. 근데 실제로 뭐 직구할 때도 이런 거 되게 많죠. 미리 이야기를 언급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안 했다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뢰가 0에서 쌓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100에서 깎이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는 잘 회복되지 않아요. 종유석 같은 거라고 종유석.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주인도 뭐 20만 원도 돈 없으면서 무슨 고양이 키우냐. 이것도 아까 이세영 팀장이 말했던 거예요. 이 싸가져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져 신마 이거 한번 해줘야 돼. 근데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할머니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으신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물론 이제 참기만 하신 건 아니고 그 뒤에 뭐가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뭐 참았다는 거에 대한 본인의 자책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이거를 아까 저희가 그 슬기 201호에 사는 슬기 씨를 만나면서 내가 어떻게 고쳐야 된다는 걸 깨닫고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거는 또 이제 작품을 보시면 얼마나 시원한지 압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한국에서 어른들이 멈춰버리는 그 현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느 순간 어른들이 성장하자고 멈춰버리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물을 좋아하는 거거든. 아.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오. 내가 못하니까 저 사람들이 하는 걸 보는 거야. 오. 근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제가 좀 쉽게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어른이 많지 않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우 씨도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맞아요. 나는 커서 좋은 어른이 될래요. 네. 그게 어른들이 안 배워서 그래요. 배운다고 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안 배우면 100% 확률로 나쁜 어른이 돼요. 왜냐면 멈춰버리니까 세상은 변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른들이 배우면서 나는 자유롭다고 생각해. 어째서죠? 나는 이미 컸고 나는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해. 한국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네가 뭔데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이거예요. 오. 가르치려고 들면 고마워해야지. 가르쳐주면 고마운 그래 줄 알아요.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어느 분야의 전문가도 다른 분야에서는 너무 모르는 게 당연할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배우는 걸 뭔가 부끄러워하거나 하지 않고 다 굉장히 모르면 그냥 배워야지.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모르면 배워. 예. 그래서 성중 씨가 저는 좋은 어른일 수 있었던 자세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음. 모르면 배워. 넵. 물론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이해를 해요. 그러면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모든 가르침이 다 가스라이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가스라이팅이 어떻게 쓰이냐면 많은 경우에 내 마음에 안 들미에요. 근데 요즘은 약간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너무 오용된다는 느낌 저도 많이 받아요. 아. 가스라이팅의 원래 뜻이 뭐냐면 그때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어느 거요? 누나한테 맞았을걸? 아.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속이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이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그냥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게 가스라이팅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너무 쉽게 쓰인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나한테 좀만 마음에 안 드는 얘기 하면은 저 사람 나한테 가스라이팅 하려고 한다. 약간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성중이가 툭불 고기를 사놓고 지방을 조져놨어. 아이고 이 아까운 고기를 했을 때 저 가스라이팅 하지 마세요. 너무 지방은 몸에 해로워요 라고 말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때 홍두깨로 맞아야 돼 걔는. 이게 얼마짜리 고기인데 이 새끼야 이래야 된다고. 그러니까 근데 아까 말했던 대로 어머니들끼리는 그게 잘 되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근데 아버지들끼리는 그게 잘 안 돼. 왜 전 그렇다고 생각하냐면 아저씨들이 배워보려는 의지가 없어요. 아저씨가 되어보니까 알겠어. 그 의지가 점점 사라져. 내가 불을 지피지 않으면 점점 사라져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거든. 그러면은 뭐 이제 그래도 이제 재민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데 근데 주변에서 아무도 이제 건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그래서 아까 40대까지 그러고 있으면 위험해진다고 했잖아요. 고장난다고. 믿게 된다니까? 와. 내 스스로를 세뇌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하면 안 되는 거지. 그게 약간 거꾸로 말하면 어른이 될 기회가 없어요. 계속해서 배워야 어른인데 수능이라는 이벤트 아까 우리 한국적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수능이라는 이벤트 하나에서 딱 배우면 끝. 대학 가면 놀아. 대학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구나 사실은. 그렇죠. 취업 때문에 더 열심히 하죠. 근데 지금 열심히 아니, 하잖아요. 취업 때문이라고. 취업 때문이죠. 이게 학문 탐구의 상아탑이 지금 이게 지금 잘못된 나도 속을 뻔했어. 너무 당연하게. 그렇지라고 할 뻔했어. 근데 거기서 배우는 게 사실 학과 공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로 대학 가서 제가 진짜 어른이 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서 대학 배웠더니. 가서 학과 공부가 아니라 교양이랑 대학 가서 막 살았던 게 되게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이세정 작가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지난번 방송에 이어서 등장하신 이세정 작가님도 기타 연습하느라고 학교 안 가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움이 됐단 말이에요. 결국엔 나중에는. 지금은. 그런 것처럼 그 이효리 씨가 국민대회에서 축사했을 때 막 그 인생 독고다이아만 되게 강조가 됐는데 거기에 진짜 메시지는 그건 농담이었고 진짜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내가 체득한 거 아니면 남지 않는다. 그게 진짜 메시지였거든요. 그거는 헤드라인 안 걸려서 되게 슬펐는데 그 얘기인 거야. 어른들 했을 때 많은 경우에 아버지들이 그러세요. 요리를 해보라 그러면 잘 못해. 하고 싶어하지 않아. 왜? 실패할 게
내가 뻔하니까 아이 그거 뭐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이제 칼을 어떻게 쥐어야 되는지도 모르세요. 보통 많은 경우에 칼을 쥐고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막 문대거든요. 그러면 칼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옆에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냐? 이게 이제 쳇바퀴처럼 돌아요. 우로보로스처럼 자기 꼬리를 먹고 돌아요.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는데 왜 뭐라 그러지 않냐면 아저씨이기 때문이고 아저씨들이 보통 이제 뭐라 그러지 않는 이유가 이제 아저씨들은 뭐라 그러면 화를 내기 때문이고 화를 내는 이유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렇게 돌거든요. 와. 그러니까 그게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그냥 제가 웃자고 아저씨라고 얘기했지만 어른들이 어른이 될 기회가 많이 없어요. 어른들도 갱신이 계속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이 작품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주부 얘기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 작품이 주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긴 한데 되게 많은 삶의 면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조산한 부부의 뭔가 감정이나 뭐 처우 상황 이런거나 재활용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왜 우리는 재활용을 해야 하는가, 혹은 입시를 하는 학생과 그 학부모의 상황, 그리고 유기동물 입양하는 것과 그 보호소 문제, 그리고 직장 내 갑질 문제, 그리고 소방대원의 삶과 그 가족의 삶은 또 어떤지, 또 예술계가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가면은 어떤 어두운 예술계의 면인지. 그 기쁨과 슬픔. 아, 진짜.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들의 처우, 가정폭력, 출산휴가 제도의 뭐 현실, 진짜 되게 엄청 다양한 소재들, 주제들을 갖고 와요. 되게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되게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것들. 놀랍게도 이게 80회 정도 되는 웹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그러게요. 근데 이거를 뭔가 집중적으로 막 이것만 팍 다루는 게 아니라 되게 그 등장 인물들의 요소 중 하나로 이렇게 슬쩍 하는데 삶 속에 이렇게 끼워 넣죠. 그쵸. 책갈피처럼. 그래서 그게 뭔가 튄다기보다 이 작품 막 이런 민감한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 건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의 삶의 그러니까. 하나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주제들이 민감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삶이 얼마나 편한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편한 삶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화장실 타일을 보시라. 이런 게 민감할 정도면 진짜 삶이 편한 거야. 아니 정말 살아가는데 숨 쉬듯이 마주치는 문제들이에요. 이걸로 싸울 정신이 있다는 건 먹고 살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 또 내 삶에서 뭔가 마주치지 않으면은 절대 모를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 소방대원의 아내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 저 그 장면이 진짜 슬펐어요. 전화가 와서 네. 무슨 장면인지 알 것 같아. 전화가 와서 여기 아니어서 괜찮을 거야 하고 끊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한 거야 내가. 그러니까 그 출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불이 나서 출동을 했는데 우리 남편은 거기 나가지 않은 거를 다행이라고 맨 처음에 생각했다가 그 다행이라고 생각한 거에 스스로가 자괴감을 느끼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진짜 이 소방관 삶을 보여주는 게 저는 탁월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여기서 계속 보여주잖아요. 소방관들이 조금씩 등장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직업이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고 뭔가 뭐 대단한 명예가 있어서도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안온하게 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맞아요. 물론 모든 소방대원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병균 같은 인간들이 있다고. 그거 없애야 된다까지 가면 히틀러가 되는 거지만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같이 살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소방관이라는 삶으로 보여주고 그 맞은편에 주부를 놔뒀어. 너무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소방대원이 숭고하다면 그들이 숭고한 만큼 주부도 숭고한 일이야. 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당신의 화장실 타일이 깨끗한 이유는 그거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작품인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 대비가. 그리고 아내 그 육성종 씨가 소방관인 것도 좋았는데 네. 그 아내분이 변호사인 것도 되게 좋았어요. 변호사의 영어 별명이 데블스 애드보킷이에요. 왜냐면 악마의 변호인이에요. 악마의 대변자야. 왜냐면 변호사한테 오는 사람들 보통 죄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자본주의에서 어떤 끝판왕에 있는 사람과 그것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의 대비야. 재밌죠? 그렇게 보니까 더 재밌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점만 있냐 이 작품이. 물론 그렇진 않아요.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것은 그 슬기가 맨 처음에 그 출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때 남편 새끼는 이건 새끼가 왔다. 그 맞긴 하죠. 맞긴 하죠. 남편 아기 남편 아기면은 실제로 태어난 아기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남편 놈은 네. 네 그 뭐냐 직장 상사를 따라서 룸살롱에 가 있었죠. 그래서 출산 장면 때 아예 곁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때 여기서 좀 변호를 조금 하자면 본인의 의지는 아니었고 그 사장이 정말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이 봤던 웹툰에서 손꼽의 빌런이에요. 얘가 시켰죠. 그렇죠. 오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 슬기랑 남편이 다시 잘 해보자고 그 남편이 사과를 하고 슬기가 그걸 받아들이고 되게 그 장면 같잖아요. 약간 그 사람과 전쟁의 마지막 부분쯤에 이제 화해했습니다. 빵 하면서 끝날 때 그 장면처럼 나와요. 이게 되게 햇살 좋은 카페에서 그렇게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네. 그래서 슬기는 남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잘 해보자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보면서 슬기야 그게 맞냐? 는 생각을 좀 안 너 할 진짜 수가 괜찮냐? 없었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아마도 저 말고도 다른 독자분들도 약간 슬기가 이혼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작품에서 그런 식으로 연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까지 그러니까 보여줄 게 완전히 달라진나처럼 나오잖아요. 네. 그 남편이 네. 그 전까지 너무 찌질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못 살 정도로 찌질했어요. 그래서 자꾸 슬기가 그 얘기하잖아요. 되게 못생겼거든요 초반에. 근데 얼굴 보고 만났다는 거야. 그래서 모두가 경악. 미쳤나? 아, 특이 취향이시면 알겠습니다. 존중합니다. 아, 님 취향 존중하고요. 오케이 했는데 진짜 잘생겼더라고. 근데 그 무슨 안경 미소녀 법칙처럼 안경을 벗었더니 갑자기 안경 벗고 올백하고 이제 셔츠 딱 입었더니 딴 사람인데 이게 됐죠.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아 진짜였구나. 슬기는 틀린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렇죠. 그 처음에 이제 그 김 부장과 이제 슬기 집안이 나왔을 때 막 스포츠 경기 보면서 누구 때문에 막 과일도 먹고 막 이러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 너무 그 부분에서 너무 찌질한데 그 임팩트가 너무 센 거예요. 근데 그랬는데 슬기는 같이 살기로 했죠. 네. 그 결정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죠. 어쨌든 슬기의 선택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존중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개인의 호호가 사라지지 않아.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슬기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저 같으면은 같이 못 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프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지. 그랬을 때 그걸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은 if를 계속 넣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 if들을 제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작가님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넣었다면 슬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넣었다면 그러면 남편은 오케이 찌질하고 슬기는 대단해. 근데 슬기가 대단하기만 한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슬기의 선택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개인의 선택은 슬기 개인의 선택은 되게 대단한 선택이지만 그게 자식 핑계로 만약에 이어진다면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냥 옛날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과거 가정의 답습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약간 위험할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작품 내에 아마 김 부장이 하는 얘기일 거예요. 오랫동안 가정은 국가의 소유였고 가정 구성원은 가장의 소유였으니까 당신과 나의 세대부터 서서히 바꿔나가야 하지 않을까? 라는 대사가 나와요. 네. 아마 김 부장일 거야. 맞아요. 김 부장 대사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머리가 그때부터 복잡해지는 거예요. 슬기는 같이 살아도 될 만한 사람이라고 김 부장을 생각했을 거고 이 대사만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한 발짝 뒤로 돌려서 다시 타이밍을 돌려서 한 15화 20화쯤으로 가면 상종모에서 쓰레기란 말이죠. 여기서 가치관에 혼란이 오는 거지. 그게 되게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슬기가 그 말을 끝까지 안 하긴 해요. 자식이 있어서 참는 거야라는 말을 안 하긴 해요. 네. 저는 근데 오히려 그 말이 나왔으면은 더 짜쳤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슬기가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원히 안 나올 수 있을까?
이게 이 작품의 약간 그 좋은 점이면서 동시에 이 작품이 답답한 점이기도 해. 진짜 삶 같아. 아 그쵸. 너무 현실 맛이야. 그러니까 저는 이 슬기가 그 결국 남편이 성매매한 걸 알았어도 그냥 같이 살기로 한 게 물론 그래도 이제 우리는 잘 해보자 나는 너를 믿을게라는 대단한 결정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알면서도 참고 사는 현실의 수많은 아내들이 되게 겹쳐 보이기도 했어서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재현의 문제와 답습의 문제인데 네. 재현과 답습이 어떻게 다르냐면 현실에 있는 것을 재현하면서 그 문제를 드러내는 것은 그쵸. 재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문제의식 없이 그냥 똑같이 보여주기만 하면 그건 답습이거든요. 그렇죠. 이 작품에서 근데 이 나온 작품은 거는 답습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만 답습이냐 하면 답습은 아니야. 그럼 재현을 통해서 문제를 명확하게 제시했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그렇죠. 근데 그게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현실은 난 이제 더 이상 너랑 못 산다 이혼해 하고 완전 속 시원하게 하는 거보다 그리고 막 태어난 아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라는 말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어지냐.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는 많은 경우에 그 여성의 분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가 싶어서 깨름칙한 부분이 있긴 있죠.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 좀 아쉬웠던 게 여기 나오는 모든 가족들이 그 걱정하고 고민하고 공유하고 하는 것들이 정상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정상가족이라는 이 딱 테두리가 갖춰진 꼴 안에서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자식이 있어. 이 관계만 나와요. 다른 관계가 안 나와요. 근데 오히려 중간에 그 상중 씨가 우리는 피로 이어져 있지 않지만 하나의 가족이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뭐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가족이에요라는 좋은 말이지 실존하는 사람들의 문제로 넘어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다 짚어내고 있는 작품이 예를 들어서 동성 커플이나 결혼을 원하지 않는 비혼주의 커플이나 이런 거는 얘기는 다루지 않아요. 결혼이 완성이에요. 이 작품 안에서는. 네. 이 작품의 분명한 한계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나리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거기 들어온 게 게이 커플이었다면 이들은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마흔빌라의 평화는 이어질 수 있었을까? 이 다문화 사람들이 가정이라면. 다 약간 정상이라는 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가상 가족 이룰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아예 등장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마흔빌라 사람들의 상상의 작가님의 상상의 테두리가 아니라 마흔빌라 사람들의 상상의 테두리 안에 그런 꼴은 없는 것 같다. 그러면은 혹시 그 정상가족이라는 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엄마, 아빠 그리고 나 이런 형태를 말하는 건가요? 보통 엄밀하게 아이들이 말하면 부모의 자식 둘이에요. 4인 가족 기준으로 보통 생각하잖아요. 네. 네, 그 틀이에요. 그러니까 혼인 신고를 통해서 국가의 허락을 받은. 전 이게 되게 건방진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가가 감히 내 선택을 어떻게 허락을 해? 근데 그게 한국에서는 되게 자연스럽고 우리는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세상에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마흔빌라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파트너 동반자법이나 동성혼 법제화에 대해서는 제품에서 등장하지 않으니까. 그거야말로 논쟁적인 부분인데.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남들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짚어낸 작품이 이 부분은 쏙 빠져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딱 그 부분이 비어있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가정과 결혼 얘기가 나오면 2024년에 가장 첨예한 문제는 그거거든요. 파트너법, 맞아요. 동성결혼 법제화는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기도 했지만 동반자법은 실존적인 문제예요. 대한민국에. 결혼을 해야만 혼인신고를 해야만 부부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부부의 어떤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라. 네. 그게 되게 실존적인 문제란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프랑스에서 출생률이 올라갔거든. 실제로.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물론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 작품에서도 그게 안 나와서 좀 아쉬웠다. 이 작품이- 나왔으면은 좋았을 텐데. 네. 그러니까 없어서 이 작품이 나쁘다가 아니라 너무 많은 문제들 이미 다루고 있어. 네. 그렇죠. 그렇죠. 요거 한 스푼 끼얹으면 이야기가 좀 더 길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약간 이미 주부와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니까 이런 것도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죠?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작품에서 빌런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뭔 공통점이 있나를 생각해봤어요. 다 전부 돈 거리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쵸. 결국 돈이었죠. 그 네. 대표 빌런 두 명이 그 회사 대표랑 그다음에 그 영화계 감독이었죠. 교수, 음. 네, 감독이자 교수인 그분.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술뽕 맞은 사람은 진짜 뽕을 맞아. 진짜 뽕을. 아, 물론 그 뽕 아니고 무슨 웃음가스인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래도 그거 좀 좀 그러니까 보면서 약종류인 거죠. 예, 그렇죠. 환각제의 일종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진짜 외면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진짜 어두운 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웃으면서 할 얘기인가 싶을 정도로 심각한 얘기인 것 같은데. 뽕이 아니라 돈에 미쳐 네, 있는. 돈에 미쳐 있는 사람들. 네. 물론 말 문제 심각합니다만, 그러니까 자식한테 생명보험 1,000만 원 들어놓는 아버지가 정상이에요? 네, 그거 실제로는 불가능하대요. 네, 그냥 당연히 불가능하죠. 이 작품 중이니까 가능한데 그게 불가능해진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자식 살해하는. 네, 실제로 그런 새끼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진국의 많은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진짜 미친놈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왜 독일이랑 영국에서는 동물보호법이 굉장히 발달했을까요? 동물을 가지고 미친 짓을 한 새끼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발전하는 방식이긴 해요. 굉장히 야만적인데 어쩔 수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시에 이런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라도 되게 마이크로하게 돈돈거리는 새끼들이 있거든요. 이 작품에서 나와요. 경비원한테 열쇠 던지면서 차 좀 딴 데도 빼놔요. 난 예민하니까. 그쵸. 어쩌라고 네가 예민한데.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알아서 해야죠. 그리고 이 불나서 난리가 났는데 경비원한테 소리 지르는 새끼. 그 자식한테 1,000만 원 그 보험금 납입하고 있는 새끼죠. 왜 이렇게 시끄러워? 불이 났는데 화재방법가 울리면 일단 대피하는 게 맞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 끄라 그러잖아. 그냥 그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돈, 정확하게는 숫자가 좀 앞에 나올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지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IMF가 있어요. IMF의 1998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7%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마이너스 7%? 힘들었겠네. 우리 2%인데 이렇게 힘든데. 라는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들으면 좀 달라요. 1997년 한국의 10만 명당 자살자 숫자는 19.69명이었어요. 이것도 많죠. 근데 1998년은 26.69명이에요. 더 높아지네요. 10명이 늘었어요. 와. 그러니까 1998년 인구가 4,600만 명 정도였으니까 14,000명 정도가 자살로 죽은 거예요. 거의 전시 상황인 거지. 근데 그게 그 전해에는 9,000명대였어요. 5,000명이 더 죽은 거야. 5,000명을 360으로 나눠봐요. 하루에 10명이 넘어요. 무섭죠, 이렇게 되니까. 수치로 와닿는 게 달라지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마이너스 7%라고 그냥 얘기하면 다 지워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한국 사회는 그 사람들을 돈으로 지우고 나온 사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작가님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작가님도 왜 굳이 빌런을 돈돈하는 사람들을 골랐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한국의 10만 명당 자살자 숫자가 2004년 이후로 IMF 이후보다 낮은 적이 없어요. 네, 뭐, 그 이후로도 경제 위기가 계속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면 너무 슬픈 거죠. 그러니까 주부 육성중이 보여주는 이 공동체가 일단 일종의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어떻게 그게 대안이 될 수 있냐? 그 안에 있는 좋은 사람들이 대안이에요. 좋은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게 놔두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사회는 죽게 놔두는 사회라는 거지. 괜히 꼈다가는 이제 내가 오히려 뭐 불이익 당할까봐 못 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고독사 문제도 네.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집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모르는 맞아요.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것 같다. 왜? 돈이 많이 든다는 핑계로. 아니 그게 그럼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저희한테는 이제 뭐 돌봄이 필요하다는 건데. 살려면 아까 그랬잖아요. 혼자서 못 살아 인간은. 혼자 살려면 진짜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요.
사실 제가 작년 겨울쯤에 좀 재미난 기사를 하나 봤었어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건데요. 2019년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이제 환산했을 때 490조 원이라고 나온다 하더라고요. 근데 남성이 134.9조 원이 나왔고 여성이 356조 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이 일을 한다. 한 대략 2.6배 정도? 그쵸. 그 정도 일을 한다라고 이제 그 기사를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도 다른 걸 같이 떠올린 게 뭐냐면 이 작품이랑 같이 떠올렸던 게 도망치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이게 하지. 그쵸. 이제 드라마도 있고 만화책도 있는 작품인데 이거 저희 리뷰했었죠. 안 했나? 아니요? 안 했구나. 제가 칼럼을 썼네요. 이 작품이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유토리 세대인가? 일본의 유토리 세대였던 것 같아. 유토리 같아요. 네. 아무튼 그 제 또래의 일본인들을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경쟁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고 부르는 세대. 유토리 세대가 맞네요. 네. 네. 그 세대한테 의식화시키는 만화다. 너희들 나와서 횃불을 들어라라고.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거예요. 이 그 니게하지라는 작품이 도망북구라는 작품이 일본에서 뭘 했냐면 그 토론회 NHK 토론회에서 주제 중에 하나로 이게 뽑혔어요. 오. 여성의 가사노동 얼마가 적정한가. 그쵸. 네. 개꼰대 아저씨를 나와 있고. 보수를 지급한다면 얼마가 적정한가? 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면 이걸 뭐 세금으로 책정할 것이냐, 누가 주게 만들 것이냐, 누구한테 줄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네. 그 정도로 되게 큰 방향을 불러일으켰던. 그렇죠. 작품 내에서도 가사노동에 관련해서 이제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결혼을 하긴 한데 사실 계약 결혼이에요. 원래는 취업을 하고 싶었던 여자 주인공이 취업을 못 해가지고 취업하죠. 그렇죠. 취업을 하러 간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취집이라는 말을 비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결국에 돌봄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 그렇죠. 돌봄에 돈 할 거면 돌봄에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재작년쯤에 저 한국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이 든 적이 있었거든요. 네? 뭐였냐면 스웨덴에서 아이 친구가 놀러 오면 밥을 안 준다는 거야. 이게 트위터에서 한번 엄청 크게 돌아가지고 그걸 들은 한국인들 모두가 똑같이 말했잖아요. 어디 애한테 밥을 안 줘 버려져머리 없어 임마 이 얘기가 나왔잖아. 아니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스웨덴의 문화가 그렇대요. 그래서 약간 어. 한국인들이 그걸 듣고 아니 어떻게 애가 애를 놀러 왔는데 굶겨. 밥을 안 줘? 이러면서 다들 충격에 빠진. 애를 굶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아니 뭐 굶길 수 굶겨야 있죠. 한다? 아니 굶겨야 애들이 배고프면 밥을 줄 수 있는데 굳이 뭐 이야기가 없으면은 아니 밥 때가 그러니까. 됐는데 우리 애만 불러서 밥을 먹인다고. 그러면 조금 선 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전 그걸 듣고 선 넘었다고 생각하는 한국인들이 대다수인 걸 보고서 한국엔 아직 희망이 있다고 느꼈어요. 한국인은 밥이니까요. 응. 밥 먹었니? 아니 어떻게 애를 굶겨? 그거는 문제가 있죠. 그렇잖아. 어떻게 애를 굶겨? 제가 아버지랑 어머니랑 두 분 다한테서 이게 동의되는 포인트가 쉽지 않은데 이건 동의됐어. 어떻게 애를 굶겨? 아니 부모가 굶으면 굶었지 애를 먹여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밥 공기가 없어? 네가 설거지해 그러면 애를 먹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 얘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애를 굶겨를 사람으로 확장시키면 이 작품이 말하고 있는 표면적인 그러니까 근본적인 얘기로 가기 위한 가장 그 표층에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좋은 만화인 이유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그래서 그 밥이 차려지기까지는 또 어떤 일이 필요한가? 만약에 스웨덴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 애를 굶기게 되었다면 무슨 사정이 있을 것인가? 그럼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그니까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동의하게 만드는 작품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식탁에 밥이 어떻게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살림의 뜻이 그거잖아요. 사람 살려놓는 일.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작품이에요. 왜 필요한지, 왜 중요한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될까요? 살림을 해야지. 해야죠. 나를 살리는 것도 시작해서 남을 살리는 것까지 이어가야죠.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이 작품이. 오늘 여기까지 해봤는데 어떠셨습니까? 저부터 이야기하자면은 재밌게 본 것도 재밌게 봤지만은 제가 가장 먼저 네이버를 꺼내든 건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차이점. 그래서 좀 이건 1승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재밌었던 게 김치와
된장 같은 거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일반 쓰레기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양념 센 것들. 그쵸. 염분이 있기 때문에 버린 거. 그거를 사료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 그건 일반 쓰레기에다가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처음에는 이제 그런 살림에 관련된 걸 찾는 근데 걸. 한국인 입장에서 용서가 안 되긴 한다. 김치가 어떻게 일수야? 근데 그런 내용도 봤지만은 점점 뒤에 갈수록 이제 사람들끼리 서로 엮이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 따뜻한 정을 보는 재미로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세미님은 오늘 녹음이 어떠셨어요? 원래 질문은 그거였어요. 아, 아까 앞에 한 얘기고. 네. 오늘의 녹음. 네. 모범생 특 갑자기 질문 던지면 멘탈 나감. 이혼했어야지. 사실 지난주에 했던 가비지 타임이랑 또 되게 다른 느낌의 녹음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게 또 그래서 누가 작품을 가져오느냐가 저희 녹음 분위기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정훈님이 마음으로 픽한 작품을 가져왔을 때가 어떨지 좀 기대됩니다. 큰일이다. 앞으로 모든 녹음의 진심 모드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부담이 되긴 하는데. 네. 그러면 저희는 이 정도까지 하고 내가 말을 안 했구나. 네. 네. 하셔야죠. 저는 이번 녹음 되게 재밌었고요. 그러니까 약간 고삐 풀리고 할 수 있는 녹음에서 재밌었어요. 네. 역시. 왜 그러냐면 당사자성이 있잖아요. 나는 집안일을 해. 자유로워. 한번 해봐. 안 하는 사람들 어디 한번 얘기해봐. 당신들은 머리카락이 왜 생성되는지 모르지? 그건 당신의 머리에서 빠지기 때문이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재밌게 녹음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많이 했으면 좋겠다. 네. 내가 이제 그 당사자성을 가지고 신나게 말할 수 있는 거. 저런 작품만 골라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다른 작품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